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1강. 매출 총이익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전부 기업의 이익은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빵집이 있습니다. 빵 하나를 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버터도 필요합니다. 설탕도 필요합니다. 포장재도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빵 하나를 만드는데 3,000원이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5,000원에 팔았습니다. 만드는데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2,000원이 남습니다. 바로 이 2,000원과 같은 개념이 오늘 공부할 매출 총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팔아서 받은 돈에서 그 제품을 만들거나 구입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을 빼고 처음으로 남는 이익. 이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것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빵을 5,000원에 팔았습니다. 매출액은 5,000원.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3,000원. 매출 원가는 3,000원. 그러면 5,000원에서 3,000원을 빼면 2,000원. 매출 총이익은 2,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의 기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구조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아닙니다. 아직 빼야 할 비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있습니다. 광고비도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영업이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계단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맨 위에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와 세금 등 여러 항목을 반영하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으로 내려갑니다. 즉,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숫자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왜 매출 총이익을 봐야 할까요? 매출액만 보면 기업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아서 얼마나 남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과 B기비. 두 회사 모두 매출이 1,000억 원입니다. 매출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매출 원가가 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200억 원입니다. B기업은 매출 원가가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500억 원입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남는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A기업은 1,000억 원을 팔아서 200억 원이 남고 B기업은 1,000억 원을 팔아서 500억 원이 남습니다. 어느 기업이 제품을 팔았을 때 더 많이 남길까요? B기업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보기 위해 매출 총이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출 총이익이 높은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총이익을 많이 남겨도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쓰거나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하나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액도 보고, 매출 원가도 보고, 매출 총이익도 보고, 영업이익도 보고, 당기순이익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을 공부하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품 자체의 수익 구조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매출이 아무리 커져도 남는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경쟁력이 강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같은 매출에서도 더 많은 매출 총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볼 때는 단순히 올해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 원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 총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흐름을 보면 기업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얼마나 팔았는가? 매출 원가는 팔기 위해 직접 얼마가 들어갔는가? 매출 총이익은 팔고 나서 원가를 빼니 얼마가 남았는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바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기업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해주는 숫자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2강.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출 총이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번에는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식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공식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식을 외우기 전에 각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전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 100개를 판매했습니다. 제품 하나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100개의 10,000원을 곱하면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전부 이익은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매출 원가가 등장합니다.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6,000원이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100개를 만들었다면 총 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60만 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00만 원, 매출 원가는 60만 원,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남습니다. 이 40만 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100만 원, 매출 원가 60만 원, 매출 총이익 40만 원. 계산은 간단합니다. 100만 원 빼기 60만 원, 40만 원. 이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1,0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빼면 300억 원입니다. 따라서 A기업의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계산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B기업도 매출액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는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뺀 500억 원입니다. A기업과 B기업, 두 회사 모두 매출액은 1,000억 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A기업은 300억 원이 남았습니다. B기업은 500억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매출 원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투자자가 매출 총이익을 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출액만 보면 두 기업은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1,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까지 보면 전혀 다른 기업이 됩니다. B기업은 같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더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제품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더 수익성이 좋은 제품을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제품과 사업이 얼마나 돈을 남기는 구조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첫 해 매출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원가는 7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다음 해 매출이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9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300억 원입니다. 이 기업은 매출이 2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그대로일까요?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판매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매출 증가만 보고 이 회사 성장하고 있네 라고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 매출 총이익도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매출 총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 가격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판매 비중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기업의 이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영업이익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 아래에는 또 다른 비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급여, 광고비,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먼저 매출액, 그 다음 매출 원가, 그 다음 매출 총이익, 그 다음 영업이익,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업 실적을 볼 때 간단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얼마나 팔았는가? 매출액입니다. 두 번째, 팔기 위해 얼마가 들어갔는가? 매출 원가입니다. 세 번째,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았는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익숙해져도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는 눈이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식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 매출 총이익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가? 기업이 많이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팔아서 얼마나 남기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출 총이익 분석의 시작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3강. 매출 총이익률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매출 총이익을 공부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기업을 비교하려고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마다 규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은 매출이 1,000억 원이고 다른 기업은 매출이 1조 원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총이익의 금액만 가지고 두 기업을 비교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1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거나 구입하는데 6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40원이 남습니다. 이 기업은 100원을 팔아서 40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40%입니다.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600억 원입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부터 계산합니다.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빼면 400억 원입니다. 이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합니다. 4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00을 곱합니다. 결과는 40%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은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4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1,000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30%입니다. B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5천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1,000억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B기업의 매출 총이익이 훨씬 큽니다. 1,000억 원이니까요.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억 원을 5천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20%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기업 매출 총이익 300억 원, 매출 총이익률 30%, B기업 매출 총이익 1,000억 원, 매출 총이익률 20%. 매출 총이익 금액은 B기업이 훨씬 큽니다. 한 100원을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이 남기는지를 보면 A기업이 더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을 보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크기가 달라도 매출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남기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은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원가 구조도 다릅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을 놓고 매출 총이익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첫 해 20%, 다음 해 25%, 그 다음 해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100원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이 20원에서 25원으로 다시 30원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판매가 잘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쟁력이 강해져 할인을 덜해도 제품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30%, 25%, 20%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지,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는지, 경쟁이 심해졌는지,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매출은 증가합니다. 겉으로 보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해야 합니다. 많이 팔고 있기는 한데 남는 돈의 비율은 왜 줄어들고 있을까? 반대로 매출도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도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팔면서 100원을 팔았을 때 남기는 돈까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업이익률과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원가를 제외하고 얼마나 남기는지를 봅니다. 영업이익률은 거기에서 직원 급여와 광고비, 연구개발비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고 본업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남겼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두 지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제품과 원가 구조를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회사의 전체적인 본업 수익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업을 분석할 때 매출 총이익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그 옆에 있는 매출 총이익률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00원을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식은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그리고 투자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합니다. 한 기업의 여러 해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와 매출 총이익률의 변화를 함께 봅니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많이 팔면서 더 많이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주는 지표가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4강. 매출 총이익률은 몇 %면 좋은 기업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매출 총이익률을 배웠습니다. 100원을 팔았을 때 매출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숫자.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몇 % 정도면 좋은 기업일까요? 10%? 30%? 50%?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종마다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두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대형마트입니다. 마트는 수많은 상품을 사와서 판매합니다. 상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은 매우 크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한 번 개발한 프로그램을 많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하나를 추가로 판매할 때
직접 들어가는 원가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좋은 기업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대형마트는 나쁜 기업일까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업종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20%입니다. B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5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A 기업은 유통회사이고 B 기업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업을 하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20%, B 기업은 35%입니다. 두 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팔고 비슷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한다면 이 차이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B 기업은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제품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가를 더 낮게 관리하는 것인지, 브랜드 경쟁력이 더 강한 것인지,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숫자를 정해놓고 30% 이상이면 좋은 기업, 20% 이하면 나쁜 기업,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첫 해 22%였습니다. 다음 해 25%, 그 다음 해 28%, 그리고 최근에는 32%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올렸는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지, 생산성이 좋아졌는지,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는지, 경쟁 기업보다 제품 경쟁력이 강해졌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원가 하락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사업 구조 자체가 좋아지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35%, 30%, 25%, 2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 제품 가격을 낮췄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 판매가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약해져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에선 높고 낮음보다 왜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합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매출 총이익도 증가합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올라갑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회사가 더 많이 팔고 있는데 팔 때마다 남기는 돈의 비율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매출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품을 팔아서 남기는 힘은 약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업입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의 변화나 가격 인상, 원가 개선, 고수익 제품 확대 등으로 기업의 이익 구조가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은 몇 %면 좋을까요? 오늘부터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몇 %인가 보다 경쟁 기업보다 어떤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왜 좋아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높아도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많이 남긴 뒤 광고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영업이익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매출 총이익률에서 시작해서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아래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몇 퍼센트 이상이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원가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습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 그 이유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같은 업종과 비교하자. 과거의 나와 비교하자. 숫자보다 변화의 이유를 보자. 매출 총이익률이 몇 퍼센트인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은 예전보다 제품을 팔아서 더 많이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매출 총이익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5강.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20% 성장했습니다. 뉴스 제목도 좋습니다. 매출 사상 최대, 역대 최대 매출. 투자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데 재무제표를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이상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매출 원가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원가는 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올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2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를 보니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1,2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빼면 200억 원입니다. 이상합니다. 매출은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매출 원가가 훨씬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기업이 많이 팔았다는 것과 많이 남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철강, 구리, 석유화학 원료, 곡물, 반도체 부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원래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8,000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10,000원으로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10,000원을 팔아서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10,000원을 팔아서 2,00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품은 똑같이 팔았지만 남는 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품 가격을 낮췄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경쟁 기업이 가격을 낮춥니다. 우리 회사도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춥니다. 판매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팔 때 남기는 돈은 줄어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많이 팔기는 했는데 싸게 팔아서 별로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기업은 매출 성장률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까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많이 팔렸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100원을 팔면 50원이 남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100원을 팔면 1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번째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남기는 이익은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 분석에서는 제품 구성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제품을 많이 팔았느냐에 따라 전체 수익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원재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전기도 사용합니다. 생산 인력도 필요합니다. 운송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나 물류비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출은 증가하는데 매출 총이익이 압박받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제품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하고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의 제품 경쟁력까지 약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원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총이익이 감소했다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왜 감소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전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을 볼 때 매출 총이익률을 옆에 같이 놓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1,000억 원, 1,200억 원, 1,500억 원 계속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30%, 25%, 20%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매출 성장만 보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왜 많이 파는데 남기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 반대 기업도 있습니다. 매출이 1,000억 원, 1,100억 원, 1,200억 원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20%, 25%, 30% 계속 좋아집니다. 이 기업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제품 가격이 좋아지고 있는지, 원가가 개선되고 있는지,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지,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매출의 양과 이익의 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이 파는 기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수록 더 잘 남기는 기업이라면 훨씬 더 좋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의 변화는 다음 단계인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기 전부터 이미 이익의 여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었다면 가장 먼저 매출 원가가 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지, 판매 가격을 낮췄는지,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생산비와 물류비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성장은 많이 파는 힘이고 매출 총이익 성장은 남기는 힘입니다. 기업이 많이 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팔면서 실제로 더 많이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매출만 보는 투자자에서 기업의 수익 구조까지 보는 투자자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6강.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은 왜 강할까요? 앞 강의에선 매출이 늘었는데도 매출 총이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첫 해에는 20%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25%, 그 다음 해에는 30%, 그리고 최근에는 35%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100원을 팔아서 원가를 빼고 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원을 팔아서 35원이 남습니다. 똑같이 100원을 팔아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남기는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은 왜 올라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격 결정력이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제품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계속 사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 하나를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7,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쟁 제품보다 품질도 좋고 브랜드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고객이 계속 제품을 구매합니다. 원가는 여전히 7,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3,000원이 남았지만 이제는 5,000원이 남습니다.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판매가 유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힘을 가격 결정력이라고 합니다.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은 원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 가격은 그대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예전에는 만드는데 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산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공장 자동화도 진행됐습니다.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5,0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즉,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원가를 낮추는 힘만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기업 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회사가 두 가지 제품을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100원을 팔아서 20원이 남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100원을 팔아서 60원이 남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제품이 훨씬 수익성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제품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면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많이 파느냐가 달라진 것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남는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변화를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을 조금만 생산했습니다. 원재료도 조금씩 구매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낮았습니다. 그러다 판매가 증가합니다. 생산량도 증가합니다.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공장도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경쟁력이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제품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할인도 많이 해야 합니다. 경쟁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따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을 높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제품 가격을 크게 할인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찾기 때문입니다. 경쟁 기업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합니다. 이런 기업은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의 상승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왜 올라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다시 오르면 매출 총이익률도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과는 다릅니다. 또 환율 변화처럼 외부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기만 보고 이 회사의 경쟁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해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무엇을 바꿨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올렸는가, 원가를 낮췄는가,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늘었는가, 생산성이 좋아졌는가, 브랜드와 기술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간다면 훨씬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흐름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매출 총이익도 증가합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많이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팔면서 더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매출 총이익이 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0% 증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익 구조의 개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기 전에 이미 더 많은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도 커집니다.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영업이익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 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최근 한 분기만 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몇 년 동안의 매출 총이익률 흐름을 봅니다. 두 번째,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 신제품, 제품 구성, 생산 효율, 경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 같은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브랜드 경쟁력, 기술 경쟁력, 고수익 제품 확대, 생산 효율 개선처럼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변화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격 결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좋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매출은 파는 힘을 보여주고 매출 총이익률은 남기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출도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도 올라간다면 기업은 더 많이 팔면서 더 많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매출 총이익을 실전 투자에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7강. 매출 총이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익이 내려오는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매출 총이익이 작년에 300억 원이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2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올해는 제품이 잘 팔렸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20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50억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대표적으로 직원들의 급여, 광고비,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비, 사무실 운영비,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여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당장은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이 성공한다면 몇 년 뒤에는 더 큰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광고를 시작하고 판매망을 구축합니다.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 현재의 영업이익 감소만 보고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조금 늘어나는데 광고비와 인건비가 매년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도 점점 둔화됩니다. 새로운 제품도 없습니다. 미래 성장으로 연결될 만한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용 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왜 비용이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증가했다면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 투자가 미래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광고와 마케팅 비용입니다. 신제품 출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계속 광고비를 늘리는 것인지, 이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매출보다 인건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품을 팔아서 남기는 힘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나빠진다면 문제는 제품 자체보다 그 아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증가, 매출 총이익 증가, 영업이익 증가, 이 흐름이라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 매출 총이익 증가, 영업이익 감소,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한 단계 더 내려가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 아니면 기업의 비용 통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 증가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연구개발, 신제품 출시, 해외 시장 진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 현재의 비용 증가가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성장은 약한데 광고비와 인건비 등만 계속 빠르게 증가한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제품이 남기는 돈이고 영업이익은 회사가 운영비까지 쓰고 남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사이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확인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이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8강. 매출 총이익률이 갑자기 떨어지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업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괜찮습니다. 영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기부터 매출 총이익률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매출 총이익률이 3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28%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는 이런 변화를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100원을 팔았을 때 예전보다 남는 돈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100원을 팔아서 35원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28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원재료 가격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매출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못하면 매출 총이익률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제품을 만드는데 원래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 7,000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가격이 그대로라면 남는 돈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제품 판매 가격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회사가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10,000원에 팔던 제품을 9,000원에 판매합니다.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매 가격만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는 돈도 줄어듭니다. 특히 할인 판매가 갑자기 많아졌다면 매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만 보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회사에도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있고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제품은 100원을 팔아서 50원이 남습니다. B 제품은 100원을 팔아서 15원만 남습니다. 이번 분기에 B 제품이 많이 팔렸다면 전체 매출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많이 팔렸는가 이것도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산 비용의 변화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전기료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여러 생산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져도 제품 하나당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시적인 변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한 분기 떨어졌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잠깐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초기 생산 비용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잠시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다음 분기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총이익률이 35%, 30%, 25%, 20%, 몇 분기 또는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지, 원가를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지, 고수익 제품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지,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을 때는 단순히 나빠졌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원인을 찾습니다. 원재료 가격 때문인가? 판매 가격 때문인가? 할인 판매 때문인가? 제품 구성이 달라졌는가? 생산 비용이 증가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인가? 계속될 문제인가? 이것을 구분합니다. 투자에서는 오히려 이 과정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기업인데 일시적인 원가 상승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실망합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다시 내려갑니다. 회사는 제품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후 매출 총이익률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매출 총이익률은 아직 높아 보이지만 몇 분기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앞으로 영업이익까지 압박받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먼저 원재료 가격을 봅니다. 제품 판매 가격을 봅니다. 할인 판매 여부를 봅니다.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봅니다. 생산 비용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하락은 결과이고 투자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원인입니다. 숫자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출 총이익률을 실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9강.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은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매출 총이익과 매출 총이익률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첫 해 20%, 다음 해 18%, 그 다음 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16%였던 매출 총이익률이 18%, 21%,
25%.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는 이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고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좋아지기 시작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매출과 매출 총이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1,100억 원이 됐습니다. 매출은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보다 매출 총이익이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런 기업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제품 가격의 변화입니다. 회사가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면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올라가고 원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의 변화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거나 생산 효율이 좋아지면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가격에 팔아도 더 많은 돈이 남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서 좋아진 것인지, 기업이 생산 방식을 개선해서 구조적으로 원가를 낮춘 것인지, 이 둘은 다릅니다. 투자자는 가능하면 지속될 수 있는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고수익 제품의 성장입니다. 기업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훨씬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판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 총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매출 총이익률 숫자만 보지 말고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영업이익도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 총이익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기 전에 남아있는 이익입니다. 여기서 더 많은 돈이 남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에선 한 분기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분기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이라면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몇 분기 동안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성장합니다. 고수익 제품도 잘 팔립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기업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빠지던 실적이 어느 순간 바닥을 지나 다시 좋아지는 것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의 변화는 이런 실적 회복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던 매출 총이익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만들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하나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매출도 봅니다. 영업이익도 봅니다. 단기 순이익도 봅니다. 현금 흐름도 봅니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과 성장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좋은 기업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대신 기업 안에서 무언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을 찾았다면 먼저 매출이 증가하는지 봅니다. 매출 총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지 봅니다. 제품 가격이 좋아지는지 봅니다. 원가가 개선되는지 봅니다.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가? 투자자는 이미 좋아진 숫자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빠지던 숫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을 활용해 기업의 실적 변화를 읽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10강.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결국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10강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매출 총이익을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하기보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을 볼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매출입니다. 매출은 기업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이 팔았다고 해서 많이 번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상품을 사오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원가를 봅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은 얼마나 팔았는가, 매출 총이익은 팔고 나서 원가를 빼니 얼마가 남았는가, 이 차이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매출이 1,000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다음 해의 매출이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1,0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200억 원입니다.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기업을 보고 매출이 성장했으니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왜 원가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지, 제품 가격을 낮췄는지,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은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업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기는 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매출과 매출 총이익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00원을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100원을 팔아서 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5원, 30원, 35원, 점점 더 많이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지, 원가가 낮아졌는지, 생산 효율이 좋아졌는지,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는지,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이런 이유를 찾아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나빠지고 있는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은 업종과 비교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종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고 어떤 업종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매출 총이익이 영업이익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가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봅니다. 인건비가 증가했는지, 광고비가 증가했는지, 연구개발비가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비용이 증가했는가입니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잠깐 떨어져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제품이 성공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생산 효율까지 좋아지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몇 년 동안 올라간다면 의미가 다릅니다.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가 좋아졌다는 결과보다 왜 좋아졌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손익구조를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과 여러 손익, 세금 등을 반영하면 당기 순이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매출은 성장하는가? 매출총이익은 성장하는가? 매출총이익률은 좋아지는가? 영업이익도 함께 좋아지는가?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까지 좋아지고 있는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기업이 어디에서 좋아지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10강 전체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은 파는 힘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남기는 돈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남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좋은 변화는 많이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까지 좋아진다면 기업은 더 많이 팔면서 더 잘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계속 증가하는가? 매출 총이익률은 좋아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업이익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 이 5가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 매출 총이익은 더 이상 재무제표 속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가진 제품 경쟁력과 남기는 힘을 읽는 숫자가 됩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바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겼을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 2질문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의 마지막 핵심입니다.